안녕하십니까.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학교 급식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리사님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연수 진행을 맡은 경상북도 교육청 체육건강과 교사 남원미입니다. 경북 30만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더운 여름철 찜통 같은 조리실에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연수는 학교 급식의 위생,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며 학교 급식 정책의 이해 및 소통을 강화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위생, 안전 온라인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안전한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해 오늘 또 일선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조리사 선생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교육청에서도 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수를 통해 근무하시면서 위생적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또 부족한 환경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익하고 좋은 연수가 되길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연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다 같이 경북 학교 급식 홍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니 원아? 엄마 생일이라서 미역국 끓이려고요. 원인 요리를 잘하는구나. 미역국은 어떻게 끓여요? 뭐 간단해요. 물을 끓인다, 미역을 넣는다, 간을 한다. 쉽죠?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혹시 누구? 나 이 학교 교장이야.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여러분, 집콕 영양 선생님의 첫 번째 찐 요리를 알려줄게요. 우선 미역을 물에 10분 정도 불린다.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넣고 불린 미역과 소고기를 볶는다. 물을 넣고 간장으로 간을 한다. 국이 끓어졌을 때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이제 완성! 참 쉽죠? 교장 선생님, 2탄 가셔야죠. 진하게 사랑할 거야. 찐 다음은 대구식약청 장수진 팀장님의 학교 급식소 위생관리 방안에 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소 위생관리를 강의할 대구지방식약청의 장수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개인위생관리, 식재료관리, 공정별 위생관리, 기구기계 위생관리, 시설환경 위생관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위생관리입니다.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는 6개월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진단은 판정일이나 발급일 기준이 아닌 검진일을 기준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조리 작업 시작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업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위생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치료를 받은 후 당사자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손에 상처가 생기면 황색 포도상구균의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 책임자 지시에 따른 후 식품의 직접 취급에서는 제외되셔야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잘 안 씻기는 부위인 엄지손가락, 손가락 끝, 손가락 사이, 손바닥 손끝 부위는 잘 씻기지 아니하므로 30초 이상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꼼꼼히 씻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복장위생입니다.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청결한 위생복장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마스크, 위생화 등 화면의 내용과 같이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복장위생은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하셔야 합니다. 전처리나 청소 과정 중에 균이 음식물에 옮겨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분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 후 장갑과 앞치마는 세척 후 건조시키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식재료 관리입니다. 식재료를 검수하실 경우 청결한 복장과 위생장갑을 착용 후 검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재료 운송 차량의 청결 상태 및 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수서를 작성하실 때는 식품명, 수량, 유통기한, 원산지, 중량, 온도, 포장 상태, 이물 혼입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품의 온도 또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수가 끝난 식재료는 곧바로 전처리하시거나 냉장고, 냉동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식재료를 보관하시는 상온창고의 경우 식품과 비식품은 구분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척제와 소독제는 별도로 보관하셔야 하며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을 보관하는 선반은 벽과 바닥으로부터 15cm 거리를 두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온창고의 경우 대용량 제품을 나누어 보관할 경우에는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하셔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진열하고 입고 순서대로 선입선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박스 등과 같은 외포장은 제거 후 보관하시고 식품은 항상 정리정돈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냉장 냉동고는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며 보관 용량은 찬 공기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70% 이하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냉장 온도는 0에서 5도, 냉동 온도는 영하 18도 이하 유지해 주셔야 하며 내부 온도는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냉장 냉동 보관하고 덮개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냉장 냉동고 내외부는 항상 청결히 유지해 주시고 냉장 냉동고 온도 유지 및 점검을 관리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재료는 검수 후 박스 등 외포장지를 완전히 제거하여 보관해 주시고 보관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공정별 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료를 전처리하는 경우 외포장 제거와 다듬기 작업은 일반 작업 구역에서 실시해 주시고 식품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선반 위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칼도마 등은 식재료별로 구분 사용함으로써 교차오염을 예방해 주셔야 하고 어패류용, 가공식품용, 육류용, 채소용, 완제품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식재료를 세척하시는 경우에는 식재료별로 채소류, 어패류, 육류로 구분하여 싱크대를 사용하셔야 하며 만일 싱크대가 한 개인 경우 채소류, 육류, 어패류, 가금류 순으로 세척하여 교차오염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재료를 변경하실 경우마다 싱크대를 세척 소독해 주셔야 합니다. 식재료를 해동할 경우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동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해동 방법으로는 냉장 해동, 흐르는 물 해동, 전자레인지 해동이 있으며 한번 해동시킨 식품은 재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해동의 경우 흐르는 물 해동은 4시간 이내에 완료하셔야 하며 주위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냉장 해동 시에는 해동 중을 표시해 주시고 다른 식재료와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해동 방법으로는 오븐 해동, 상온 해동, 온수 해동, 침수 해동 등이 있습니다.
식재료를 소독하실 경우에는 생으로 먹는 채소 및 과일의 경우에는 식품용 살균제를 사용하셔야 하며 식품용 살균제의 종류로는 과산화수소, 차염소산 나트륨, 차염소산 칼슘, 차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과산화초산 등이 있습니다. 꼭 제품의 표시사항에 식품 첨가물 또는 혼합제제 표시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채소나 과일은 염소 소독 후 사용하셔야 하며 채소나 과일을 물이나 베이킹소다, 식초 등으로만 세척할 경우 미생물이나 기생충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염소 소독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 방법은 화면과 같습니다. 가열 조리한 식품은 중심 온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심 온도는 75도 이상, 어패류는 85도 이상, 1분 이상 가열을 유지하시고 중심 온도를 측정하셔야 합니다. 중심 온도 측정 방법은 조리식품 중 가장 두꺼운 부위 온도를 측정하시고 1회 조리 분량마다 3회 이상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리 온도를 측정하실 때 탐칩 온도계는 사용 전후 소독액을 사용하여 소독해 주셔야 합니다. 조리된 음식은 맛, 이물, 이치, 조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식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리된 식품의 검식은 배식 전 실시해 주셔야 하며 검식을 할 때에는 조리하시는 국자로 검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맛보기 숟가락을 별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공한 급식 및 간식은 보존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품절로 인해 제공했던 대체 메뉴도 모두 보관하셔야 하며 영하 18도 이하의 144시간 이상 보존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보존식은 배식 개시 직전에 채취를 권장하며 위생장갑을 착용 후 깨끗하게 소독된 용기와 기구를 사용하여 검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취한 양이 1인 분량, 권장량 150g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각각의 용기에 담은 후 용기 뚜껑을 닫고 메뉴와 일시 등을 기록한 후 용기에 부착하셔야 합니다. 조리된 식품은 바로 배식을 권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적정 온도에 보관하고 2시간 이내 배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음식은 5도씨 이하, 따뜻한 음식은 60도 이상에서 보관 후 배식하시고 완성된 음식은 세척 소독된 용기에 담고 뚜껑을 덮어 보관하고 이동합니다. 배식하시는 경우 배식용 복장을 별도로 착용하고 코는 마스크 밖으로, 귀는 모자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배식 전에는 손을 세척 소독하고 위생장갑을 착용하더라도 손으로 배식하지 않고 집게 등 배식도구로 배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식 후 남은 음식은 전량 폐기하셔야 합니다. 조리된 음식에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개인 위생관리, 이물 제거, 방충 방서, 청소관리, 발생원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구기계 위생관리 방법입니다. 기구 세척 및 소독 방법입니다. 세척제만으로는 세균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으므로 소독을 통해 남은 균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식기류 세척하는 방법은 자외선, 열탕, 화학, 열풍 소독 등이 있으며 세척의 경우 1일 1회 청소, 찌꺼기 제거, 세척제를 수세미로 문지른 후 헹구거나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여 용법, 용량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척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용도에 따라 올바른 세척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야채 과일의 경우 1종 세척제로, 식품 기구 용기의 경우 2종 세척제로, 제조 가공용 기구의 경우 3종 세척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1종 세척제란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하고 2종 세척제는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 기구 용기를 씻는 데 사용합니다. 식품 기구의 소독 방법입니다. 칼도마, 기타 식기류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으로 소독해 주셔야 하며 소독 방법은 소독이 필요한 표면에 자외선이 닿도록 하여 30분에서 60분 동안 소독합니다. 자외선 소독구를 사용하시는 경우 식기류를 건조하신 후 소독기에 넣고 겹쳐서 넣지 않도록 한 단씩만 배치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는 피해서 배치해 주셔야 하며 내면이 램프 쪽을 향하도록 위치시켜야 합니다. 제품 설명서의 권장 살균 기간을 준수하셔야 하며 자외선 램프 또한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열탕 소독의 경우 식기류를 소독하시는 데 사용하며 열탕 소독 전용 냄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화학 소독은 칼도마, 기타 식기류 소독에 사용하며 물과 세척제를 사용하여 막을 제거한 뒤 소독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독제로 소독 후 자연 건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환경 및 위생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환경은 바닥, 벽, 천정의 경우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셔야 하고 시설 기기 등의 세척 소독, 그리고 바닥 등이 파손될 경우 즉시 보수해 주셔야 하며 환기 팬 또한 세척 소독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추셔야 하고 전용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청소 계획은 화면과 같이 하시는 경우
식이와 청소기기, 그리고 구역을 달리하여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수구는 덮개가 부식되거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 즉시 수리 및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물고임 및 냄새 역류가 없도록 관리해 주셔야 하며 배수구 청소 시에는 덮개는 세척하고 깨끗한 물로 씻어낸 후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 소독해 주셔야 하며 호수의 분사력을 이용하여 배수로 내 찌꺼기를 제거해 주시고 소를 이용해 깨끗이 닦은 후 물로 씻어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수구 뚜껑을 열고 거름망을 꺼내어 이물을 제거해 주신 후 거름망과 뚜껑 내부를 세척제로 세척 후 물로 충분히 헹궈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름망을 소독한 후에는 배수로 덮개를 덮어 주셔야 합니다. 환기시설은 환풍기를 설치하여 청결하게 관리해 주셔야 하며 환풍기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실 경우 후드의 이물질이 조리 중인 음식에 혼입되어 조리실 환기가 되지 않으면 공기균형에 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풍기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방충 방서 시설 관리입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훼손 시 보수 및 교체해 주셔야 하며 외부로 통하는 창문에는 꼭 방충망을 설치하여 조리실 등 식품을 취급하는 곳에 해충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방충망은 화면과 같이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셔야 하며 외부로 통하는 곳에는 꼭 방충망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집단급식소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 산업안전 담당 이희태 주무관님의 급식소 안전관리에 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조리사 위생안전교육의 안전교육을 맡게 된 산업안전 담당의 이희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제가 제 이름 앞에 산업안전 담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산업안전 담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교육청에는 정말 많은 부서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학생들의 안전, 학습과 관련된 부서들도 많고요. 이런저런 부서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조리사분들, 또 급식 종사자분들, 그리고 운전사, 청소 이런 분들의 위생과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화면을 보이시는 분들이 처음 오실 때부터 퇴직하실 때까지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급식소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조금 예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소에서는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사고들이 물건을 손에서 놓쳐서 이제 발가락이라든지 다리에 대한 이제 부상이 정말 많습니다. 요거의 원인을 좀 찾아보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손과 팔 사이에 터널 같은 긴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 반복적으로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관이 얇아지거나 아니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손에 힘이 없어지거나 저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는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틴넬 검사라고 합니다. 틴넬 검사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틴넬 검사라고 해서 손바닥을 펴주시고요. 그리고 요 손목 부분을 가볍게 톡톡톡톡 쳐봅니다. 톡톡톡톡 쳐봤을 때 엄지, 검지, 중지 요 3가지가 저리거나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약간의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로 팔랭 검사가 있습니다. 팔랭 검사를 이제 자가 진단을 할 때는 손등을 마주 보고 1분 동안 있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엄지, 검지, 중지가 저리거나 통증이 유발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가 진단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유사한 증상이 보이시면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엑스레이나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에 대한 겁니다. 이번 안전교육과 보물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물, 그리고 보물과 남은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얘기, 짧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입니다. 예, 보물. 보물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우선 보물을 생각을 하니까요. 해적선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뭐 해적, 뭐 은괴 같은 보물도 생각이 납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한 3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다 생각을 하셨나요? 예, 그 생각하신 거는 제가 강의 끝날 때까지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보물이라는 거 정의를 한번 알아볼까요? 보물이라는 거는 드물고 귀한 가치 있는 보배로운 물건을 보물이라고 한답니다. 드물고 귀한 가치로운 물건. 지금 생각하신 보물들이랑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물의 정의랑 어떻게 좀 일치가 되시나요? 보물이라는 거는 워낙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트로이의 보물이 보이는데요. 트로이의 보물 때문에 독일과 러시아가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물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끔찍한 사고도 일어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보물 때문에 이런 훈민정음 상주본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나이대별로 보물에 대해서 조금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대 남자들은 보물을 과연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 저도 이거는 예상 외인데요. 운동화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운동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20살이 지난 지가 좀 한참 돼서 저도 요거에는 공감을 잘 못하는데 운동화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0대 여자는 뭐가 나왔을까요? 예, 옷이나 구두 뭐 이런 액세서리 용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20대에 남자와 여자의 공통적인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술친구라고 하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30대 남자를 볼까요? 30대 남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이 있게 되죠. 돈을 벌게 되다 보니까 이제 30대 남자애들은 차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0대를 봤고요. 이제 40대부터 70대, 80대까지는 거의 공통적으로 1위가 있습니다. 1위가 뭘까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제 조리사님들이 요 나이대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나이대에 가장 보물이 뭘까요? 지금 생각하고 계셨던 보물하고 일치가 될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40대 이상에 계신 분들은 정말 80%가 가족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가족이라는 거는요, 정말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가족은 힘든 암도 견뎌내고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족을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그러면은 가족의 의미에서 가족이란 뭐 한번 생각해보는 동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아빠랑 비밀 얘기 해본 적 있어? 아니, 없어. 아빠랑 비밀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비밀 없고 그냥 이제 아빠가 여명이에게 비밀 얘기를 들려주신다고 하거든? 응. 여명이 들을 준비 되었어? 응. 그러면 우리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응. 한번 큰 소리로 열을 세어볼까? 나 숫자를 잘 못 쓰는데 10까지? 하나, 둘, 하나, 둘, 열까지 셋. 같이 세자. 응. 자,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아홉, 아홉. 열. 여명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가. 우리 아기. 여명이 아까 응.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응. 돌아올 수 없다는 거. 응.
엄마가 응. 많이 아팠어. 응. 많이 아픈 거 알지? 응.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여명이도 진실을 고백하는 아빠도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도 떨리기만 한데요. 그 많이 아픈 걸 아프다가 하늘나라로 갔어. 왜? 너무 많이 아파갖고. 왜? 응? 왜 하늘나라로 돌아갔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다 죽어. 아가. 한 번쯤 다 죽거든? 그날이 와. 근데 엄마는 그날이 좀 빨리 온 거야. 그래서 엄마가 하늘나라 가서 세상에서는 없어. 7살 아들에게 엄마의 죽음을 고백한 아빠 수연 씨. 수연 씨는 어린 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마음이 무거운데요. 아빠가 있잖아. 응? 아빠는 오래오래 살 거고, 응? 우리 여명이 옆에 항상 옆에 있을 거야. 엄마도 하늘나라에 있어서 우리 여명이 지켜보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가, 우리 아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응? 울면 안 돼. 응? 아빠가 우리 여명이 엄마 목까지 사랑해줄게. 응? 응? 응, 사랑해. 우리 아기. 이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은 아빠.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여명이도 애써 눈물을 참아내는데요. 그런 여명이를 위한 아빠의 선물이 공개됐습니다. 엄마다. 여명이가 처음 났을 때, 태어났을 때 여명이지. 응? 근데 왜 저기에 왜 내가 넣어? 엄마하고 여명이니까. 엄마 사진을 보자 환하게 미소 짓는 여명이. 얘들아, 옷 잡아. 야, 그거가 뭐 하는 거야? 얘들아, 나를 이렇게 봐.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는 아프기 전처럼 밝기만 합니다. 마치 이 순간 여명이와 아빠는 엄마와 함께인 듯한 꿈을 꾸는데요. 재밌어요. 엄마와의 추억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가는 여명이. 앉아. 여명아, 어디로 왔어 지금? 방콕 왔어. 어우, 멋지네. 영상 속에는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아들에게 엄마의 목소리라도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는 수연 씨. 엄마 이쁘지? 최고 이쁘지? 아빠는 어머만큼 이쁜 여자 못 봤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와 작별 인사를 나눠야 할 시간인데요. 여명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한번 해봐.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엄마 이쁘다야. 빨리 나가보면 좋은데 왜 하늘나라로 갔어?
해볼까? 아빠가 먼저 해볼까? 여보, 나 같은 놈 사랑해줘서 고맙고 결혼해줘서 고맙고 우리 아들 낳아줘서 고마워. 여보, 고맙다. 나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마워. 자, 유미 해봐. 엄마한테 해봐. 나 낳아주게 해서 고맙고 나 키워주게 해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됐어.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잘 여명이 보고 웃고 있을 거야. 엄마도 고맙다고 그럴걸? 아이고 우리 아기. 아이고. 두 번째입니다. 보물과 함께하는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물은 가족이라는 건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식을 제가 띄워봤습니다.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일하고 먹고 자고 가족 외에 행동하는 시간을 다 빼고요. 거기에 365를 더합니다. 그러면은 여태껏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고요. 사람의 평균 연령 83.3세, 83세로 잡고 본인 연령을 빼고 거기에다가 뺀 값을 1년에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곱해주고 거기에서 나누기 365를 하게 되면은 현재 이제 앞으로 83세까지의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실 수가 있지만 동영상을 멈추시고 해당 이제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1년이 나오는데요. 제가 39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50살까지밖에 가족과 계속 있는다고 한다면은 30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있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11년이라고 나왔지만 대부분 이제 조리사분들이 제가 그 전에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 4년에서 8년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지금 4년에서 8년이라는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식습관, 그리고 건강, 사고,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 또한 이 11년보다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어느덧 결론이 나왔는데요. 안전과 건강은요, 여러분들이 가족과의 온전한 시간을 누리게 해주는 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1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하게 누리게 해주는 힘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그 급식실에서는 딱 요 두 가지만 조금 이런 마음을 좀 덜 가져주셨으면은 조금 더 사고가 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귀찮은데 그냥 건너뛰자. 이거 대신 귀찮아도 할 건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향이 있죠.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보다는 이왕 하는 거 안전하게. 요 두 가지만 한다면은 급식실 사고는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선은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중환자실에 있게 됐는데요. 제가 중환자실에 앞에서 있었던 모습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는 정말 앞에 보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호자 수가 많을수록 더 위급하시다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많은 가족들이 하나하나씩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들한테 대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돌아가신 앞에서 죄인이 돼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저 또한 똑같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 또한 똑같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번 겪어야 될 일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본인네들 보물들한테 이런 게 조금 더 빨리 오지 않도록 좀 급식실의 안전에 유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내년에도 다시 뭐 여러분 앞에 쓸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몸 건강하시고요. 부디 안전하십시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 산업안전 담당 백유림 주무관님의 급식소 보건관리에 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교육청 교육안전과 산업안전 담당의 백유림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급식소 산업보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그래도 산업보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보건이란 저희가 일을 하는 도중에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보건상 유해한 요소들을 차단을 하면서 저희가 건강을 유지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자,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크게는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건강 증진, 그리고 작업 환경 관리, 건강 검진, 그리고 작업 환경 측정, 유해물질 관리,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딱 2가지만 다뤄볼 예정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작업 환경 측정 그리고 유해물질 관리, 이 2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이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학교 급식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측정이 뭔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에 유해물질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노출이 되고 있는지 이제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는 건데요. 모든 물질을 다 측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기 딱 192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해놓은 이 192종에 해당되는 물질을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만 작업환경 측정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급식소에서는 소음을 대표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곳에 우리가 근무를 한다면 그 작업환경 측정 기간을 통해서 어떤 장비나 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한 뒤에 그것을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설비를 고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시 방법을 보시게 되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192종에 되는 유해인자를 사용할 경우에 그 대상 유해인자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측정 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측정 기관에서 급식실을 방문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측정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저희가 표본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세척제에 더 중점을 뒀었고요. 세척제 안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조리 중에 일산화탄소가 발생되진 않는지 측정을 표본으로 조사를 했는데 다른 물질들은 다 괜찮게 나왔는데 문제가 바로 소음이었습니다. 소음이 조금 높게 나와서 저희가 2020년 작년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문제가 바로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전수조사를 했지만 학생들이 이제 분리등교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소음이 조금 낮게
측정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소음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나 다른 유해 물질이 나오는지 또 작업 환경 측정 표본 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소음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보시면 학교에서 지금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퇴근하실 때까지 어깨 쪽에 자그마한 장치를 달고 소음을 측정을 하게 될 텐데요. 보통 6시간 이상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평균으로 냈을 때 80이 넘는다면은 6개월에 한 번씩 측정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85데시벨이 넘는다면은 2년에 한 번씩 특수건강검진, 청력 정밀 검사를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0이 넘는다면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전반적인 저희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651개 조리교를 진행을 했을 때 80이 넘은 학교는 6%가 발생했습니다. 43개 학교에서 80데시벨이 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학생이 많은 500명 이상이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166개 교 중에 80이 넘은 학교는 46개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결과를 보자면 학생 수가 많을 때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측정한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지금 한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대별로 측정 소음 수치가 나와 있는데 상반기 때 측정을 한 학교 중에 소음이 최고 높았던 3개 학교의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한 86 정도를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 높게 나왔던 게 바로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된 부분입니다. 오후 1시 43분부터 갑자기 소음이 90을 넘게 되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바로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청소를 하실 때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학교 그래프를 보더라도 저희가 청소 시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학교를 보셔도 이제 청소하는 시간에 거의 95 정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측정 기관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개선 대책을 내놓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조리기구나 식판이 다 스텐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스테인리스성 재질이기 때문에 마찰 소음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개선을 하자고 하니 이제 위생적인 면이 많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쉽게 개선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금 문제점을 보게 되면은 하루 중에는 식기세척기 가동을 할 때 최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요. 끝에서 세 번째쯤을 보시면 개인 행동 성향에 따라서 소음 발생 정도가 크다고 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성향이라는 거는 조금 소극적이고 조심성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식판을 다루더라도 살살 다루게 되면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거나 성향이 조금 와일드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식판을 조금 과격하게 다루시다 보면 이 마찰 소음이 조금 더 발생하게 돼서 개인별로 이제 소음에 노출되는 양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 환경 측정 기관에서 제출한 대책 방안인데요. 트렌치를 놓을 때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트렌치 사이에 고무 댐퍼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완충 고무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바로 실천에 옮기려고 하니 다 위생적인 면에 이제 접촉이 되어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를 작동을 할 때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청소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식기세척기의 수압을 조금 평균치보다 높게 올리시는 학교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소음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 수압을 공고를 드리고요. 근무자를 순환을 보통은 다 시키시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번씩 근무자를 교대로 진행을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교대를 하지 마시고 그 단시간에 노출되는 순간 소음 노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또 한 두세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식기세척기 쪽에 담당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번거로우실 거예요. 번거롭게 뭘 이렇게 2명, 3명 돌리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높은 소음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소음성 난청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금 교대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많이 가보니까 이제 애벌 세척기나 본 세척기가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애벌 세척기랑 본 세척기 둘 다 자동화가 되어 있는 학교는 지금 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척기를 교체를 하시거나 하실 때 전부 이제 자동화 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을 보시면 개인 보호구 착용을 이제 공고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85가 넘은 학교의 급식 종사자분들은 건강검진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은 학교는 청력 관리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귀마개, 귀덮개 착용을 공고를 드리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귀마개를 착용을 하고 이 조리를 할 경우에는 귀마개가 떨어져서 음식에 들어갈 위험도 있고 소통이 조금 잘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청소할 때 순간소음이 최고로 많이 발생할 그 구간만이라도 청소를 하실 때 청력 보호구를 착용을 꼭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호구가 좀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청력 보호구 밀착도 검사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측정을 진행을 하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거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다음은 바로 유해물질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폐암 때문에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조리하는 과정에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표본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측정을 한 기간에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 요 환기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드는 돌아가고 있지만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조리할 때 나오는 유해물질을 다 빨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저희 굴뚝 밑에 송풍기라고 보이시죠? 보통은 이게 옥상에 있을 거예요. 모터로 돌려서 안에 있는 공기를 빨아 당겨야 줘야 되는데 송풍기가 많은 과도한 용량으로 돌리고 있다 보면은 이제 옥상에서 소음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학교 주변에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송풍기 용량을 줄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후드 성능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학교에서도 꼭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급기 배기 상태 점검을 꼭 부탁을 드릴게요. 창문이나 출입문을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후드만 작동을 시키면 배기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압력이 발생합니다. 음압이 발생을 해서 후드 성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후드에서 거리가 가장 먼 쪽에 창문을 열어주시고 출입문을 열어주셔서 급기도 가능하고 후드 쪽으로 배기도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후드 점검을 계속 해 나갈 거니까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후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제 측정을 하고 이제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면 공문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릴 테니까 꼭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 급식 담당 권미양 사무관님께서 학교 급식 정책 방향 및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건강과 급식 담당 사무관 권미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을 위한 선생님들의 정성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연수는 평소에 선생님들께서 실천하고 계시는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함께 점검해보고 더욱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을 준비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연수의 내용은 학교급식 현황,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대책, 근무환경 개선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44교, 중학교 134개, 고등학교 173개 모두 751개의 학교에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소규모 학교나 중고병설학교는 공동조리로 운영하여 26만 초중고 전 학생에게 직영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학년도부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 대안학교에 대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위생점검을 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실천하고 계시는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대책입니다.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는 학교급식 해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급식 작업 공정의 흐름을 분석하여 식단, 검수, 조리, 배식, 세척 각 공정의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제거, 방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학교 급식 시설은 외부로부터 분리되고 작업 과정에 따라 구획을 나누어 학교 급식 시설은 외부로부터 분리되고 작업 과정에 따라 구획을 나누어 교차 오염을 막습니다. 화면은 급식소 예시 도면으로 검수구역, 식재료 저장, 전처리, 조리구역, 세척구역 등으로 구획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위생안전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급식시설 개선, 노후기구 교체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예산 지원 현황이며 최근 5년 동안 1,900여억 원을 지원하여 급식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노후급식 시설을 현대화하여 개선된 급식소와 식당의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은 급식소에서 사용 중인 급식기구인 국솥, 식기세척기, 세정대, 보온배식대, 세미기 등의 사진입니다. 두 번째, 학교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안전 점검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3개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고 지자체, 식약처 등 전문가가 연계하여 연 2회 위생안전점검 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미생물 검사로 급식소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행주, 칼, 도마 및 식기류 대상으로 살모넬라 대장균 검사를 하여 급식소의 위생을 점검합니다. 특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공정에서 사용하여 교차 오염의 위험성이 큰 칼, 도마, 고무장갑, 앞치마는 작업 공정별로 표준화된 색상을 지정하여 교차 오염을 막습니다. 화면은 칼, 도마의 경우 육류는 적색, 어패류는 청색, 채소류는 녹색 등으로 색깔을 달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 학교 급식 식중독 제로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의 학생들은 식중독에 취약하기에 더욱 세심하고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 유발 병원체는 노로바이러스,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이며 3월 학기 초 7, 8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학교 식중독 건수의 48.3%가 발생하고 있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대책으로 4가지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름철 일식 사찬 제공으로 위생관리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며 냉방기구 사용으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무침 등 부적절한 식단을 배제하고 가열조리 식품을 제공하며 급식소의 연 5회 이상의 소독,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적인 공정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합니다. 다음은 우리 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시설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리실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냉난방기, 제습기 등 시설기구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해가스를 감소하고 호흡기 건강 보호를 위해서 국솥,
튀김솥, 레인지, 부침기 등을 전기기구로 전환하고 후드, 덕터 등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리 업무 경감을 위해서 세척기, 오븐기, 야채 절단기 등의 기구를 확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영양교육실, 남녀휴게실 설치로 휴게공간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시는 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수자 등록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설문지 응답 및 제출을 하시면 등록 완료자에 한하여 상시학습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상으로 조리사 위생 안전 연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